바람에 날려버린. 일단 저 오늘 첫 진행이에요. 덕담 그래도 예의상 한마디. 뭐첫 진행 같지가 않은데요. 뭐. 아, 너무나 그렇습니까?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서 아주 저도 신이 납니다. 이게 셀프 소개 좋습니다. 정청래 많이 컸다. 원래 컸어요 제가 옛날에 얼굴이. 비하면 옛날엔 정말 신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 새벽부터 오는 저는 정도원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마무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네,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고인이 된 분이죠. 고 정두원 전 의원이 올 초 설 특집 방송 때 열창하던 안동역에서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첫 진행을 하던 날, 그때가 4월 1일이었는데요. 격려해 주시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고 늘 젊은 패션으로 또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셨던 이 정두원 전 의원. 마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앞으로 정두원 의원을 추모하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제작진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가서 조의를 표할 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모글을 잘 정리해서 직접 유족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성껏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두원 전 의원님의 오랜 짝꿍이죠. 정청래 전 의원이 고인에 대한 추모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고 해서 오늘 방송은 쉬기로 했습니다. 정두원, 정청래 전 의원이 함께한 정말 시즌2는요. 다시 재정비해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겠습니다. 2809번님, 월요일 항상 기다렸는데 정작 이 시간이 되니까 돌아가신 것을 다시 느낍니다. 정청래 의원하고 잘 맞았던 정두원 의원님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윤기현 님도 역시 정두원 전 의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늘 이 자리를 채워주셨던 두 분이 지금 안 계시고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 그리고 몇 달 전 정두원 의원이 휴가를 갔을 때 대신 출연했던 분이죠.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서로 인사하시죠. 오늘 처음 보십니까? 네, 처음 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처음. 예. 네, 그럼 휴게실에서 잠깐 인사를 나누신. 네. 그렇군요. 잠깐 알겠습니다. 이 앞에서 인사 나눴는데요. 네. 공교롭게 또 동양이시더라고요. 예. 늦게 벌써. 오셔가지고 네.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동양이면 어디 말씀하시죠? 대구예요. 대구. 그러시군요. 대구예요. 네. 사투리가 확 나오네요, 갑자기.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방송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조대원 위원장님, 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정두원 전 의원을 형님이라 부르면서 연설문도 써줬다. 예. 제가 그 다음 방송에 정두원 의원 만나가지고 진짜 연설문 써주셨어요? 했더니 맞다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예.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2007년 대선 때 네. 저는 원희룡 후보 캠프에 그 전략기획 특보를 하면서 네. 연설문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3등을 했고 목표했던 3등을 하고 네. 이제 캠프를 합쳐서 우리 당의 후보로 결정된 후보를 위해서 이제 뛰는데 네. 그때 이제 전략총괄팀장이 정돈 선배님이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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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거기에 이제 전략기획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팀원이었죠. 그때는 하늘 같은 분이라서 그렇겠네요. 감히 뭐 형님이라고 부르진 못했고 네. 형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는 제가 대선 마치고 네. 그 전략기획위원 했던 팀 사람들 10여 명 됐는데 다 좋은 자리 갔거든요. 네, 청와대 네. 가고. 근데 저는 그때 마침 암에 걸려서 암 투병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투병하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미국에 그때 있었는데 그래서 투병하고 돌아와서 그 정두원 오늘 이제 최고위원 나가신다 해서 만났는데 그때는 예전에 그 참 기세등등하던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그 정두원, 정태근, 남경필 전부 다 그 네, 네. 예, 이 정권에 맞서다가 보니까 사찰받고 감시받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자 연설문 쓰면서 어쨌든 정두원 의원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아서 그때 이후로 이제 형님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이유로 아픔을 겪으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이 더 통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한 10년 정도 그럼 인연을 이어오신 것 같은데 10년 이상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억하는 인간 정두원 혹은 뭐 의원 정두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몇 장면들이 있는데 네. 한 번은 그때 최고위원 나가셔가지고 차 타고 이 성합차에 같이 타고 제가 마침 이제 수행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TV 토론에 나가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코치도 하고 하느라고 근데 이제 가면서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네. 당신은 왜 그렇게 정치하고 싶은데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난 어쨌든 목표가 분명하고 이런 목표로 하겠다고 얘기했더니만 나는 정치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러더라고. 그럼 뭐가 재밌습니까? 이랬더니만 나는 노래 부르고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네. 정치가 재미없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탁 쳐다보면서 가진 자의 여유 같아서 제가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할랍니다.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래, 니는 꼭 해라 이러더라고요. 아.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연설문 쓰면서 처음에 이제 좋은 말을 탁 써줬잖아요. 네. 근데 정도원 의원이 첫 그 연설문에 자기가 탁 꽂혀왔는데 제 아버지는 건달이셨습니다.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고친 게. 스스로 고친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된다. 네. 이거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 바꾼 게 제 아버지는 능력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이 가게를 다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그 말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솔직하고 네. 이분은 뭐 꾸밈이 없고 그냥 그래서 저희 같은 입장에 봤을 때는 되게 멋져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정두원 선배 흉내를 내느라고 네. 좀 이렇게 뭐 가식 없이 네. 뭐 솔직하게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 당내에서 이렇게 찍혀가지고 예, 저도 어려운 길을 가고 있죠. 예. 네. 어떤 정치인이 정두원 의원을 생각하면서 정치하기에는 너무나 자유롭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동감하고요. 이재정 의원님도 정두원 의원님과 인연이 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 뵌 분은 아니지만 네네. 활발하게 방송 활동 하시는 가운데 네네. 제가 패널로 가거나 또 이제 반대적 입장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이렇게 지켜뵈면 흔히 생각할 때 이 질문에는 응당 내가 생각하는 다른 견해의 이 시계권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훅 다가왔을 때 네네. 의외의 타격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영의 네. 논리라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한 합리적인 수준의 판단을 기꺼이 얘기하시는 분.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진영에서는 사실 걸끄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건달이었는데요 하면 솔직함도 있지만 사실은 대중적 코드에서는 훨씬 더 섹시한 멘트라고 할까요? 네. 소위 네. 사실 대중에게 다가가는 언어적 화법이라든지 그 직설적 화법들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네. 이해도와 본질에 다른 꾸밈 없이 훅 다가갈 수 있는 재주가 또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혼자 목매어 외쳤던 게 뭐냐면 일하는 국회 이야기하면서 그 소위 그러니까 법안 소위의 상설화 이야기를 한참 했을 때가 있는데요. 네. 그때 그 이야기에 뭐 격찬을 해주시면서 그 문제를 같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네. 박수를 쳐주시고 했던 방송의 기억이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법안 소위라는 시스템이 국회 내에 있다는 걸 사실상 처음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아. 최근에는 뭐 국회 일하는 국회법 통해서 많이들 아셨지만 그러지 않을 때 어찌되었건 간에 초선 의원이 하는 그런 고민들의 실질적인 부분을 공감해 주시고 응원 주셨던 기억도 전 또 새삼 나네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셨나 싶고요. 5646번님, 늘 듣기만 하다가 공교롭게도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문자 보낸 다음 날 멀리 떠나셔서 안타깝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좋은 곳으로 가셔서 편히 지내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분에 관한 그 문자도 계속 오고 있어요. 문경태님, 이재정 의원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라디오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자리가 지금 위협받는. 저는 음악 방송 진행할 겁니다. 음악 방송 그렇군요. 위협을 안 좋습니다. 느끼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정 의원 다른 방송에 나오셨을 때 목소리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비슷한 의견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이준희님, 조대현 의원님 미소가 좋으시네요. 네.
땡땡 치킨 할아버지 같아요. 이미지 인자하시고 스마일 하시네요. 이런 네. 문자 주셨어요. 의원님이라고 부르시는 거 보니까 덕담이죠. 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현 의원님 오랫동안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문자 감사하고요. 오늘 두 분 모셨으니까 또 정치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죠. 일본의 어떤 경제 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국내가 어쨌든 시끄러운데요.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조국 수석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여러 차례 SNS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관련해서.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톤이 세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일단 조대원 위원장님께 먼저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전략이 뭘까요? 제가 네. 전당대회 나갔을 때 네. 준비되지 않은 연설을 하게 됐던 게 그 애국가 4절까지 하지 않으면 빨갱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랬는데 네. 사실은 이것도 지금 어쨌든 공세 맞고요. 예, 조국 공세다. 수석. 예, 그렇죠. 어쨌든 유리한 자기 그 이슈를 잡고 이 기회에 끝까지 인기 없는 한국당 그리고 국민들이 중도층도 여기에 동조하는 이제 이슈를 잡았기 때문에 네. 끝장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제가 기대하고 네. 앞으로 여권의 그 진보 쪽에 합리적인 뭐 대권 후보로까지 성장해서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분 치고는 네. 지금 말씀이 네.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그렇게 뭐 좀 이렇게 듣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보다는 야당 공세용으로 지금을 활용하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줄 수 없다. 그 상황은 어쨌든 한국당도 이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국가끼리 싸움이 일어났다면 제가 육사 출신인데 네, 그렇군요. 예, 네. 뭐 국가끼리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뭐 어쨌든 앞서가는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가야 되지만 네.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병자호란 그때 일어났을 때 뭐 정유재란입니까 병자호란입니까 그때도 어쨌든 김상현 뭐 척화파 조합파 최명길 김상현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주장하고 썼다가 찍고 했는데 네. 그런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나라가 균형을 잡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뭐 매국노다, 네. 친일파다.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집안에 잘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면석이 한번 일제시대 때 본 분이 없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생각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나도 좀 친일파로 몰릴 분위기니 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못나서 정권 뺏길 때 색깔론 하다가 빨갱이 프레임 씌우다가 이렇게 망했는데 이것도 과연 뭐 다를 게 뭐 있나. 맥락은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우려가 됩니다.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예.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정치인의 SNS 활용, 그다음에 장관의 SNS 활용, 거기에 이제 대통령 참모진의 SNS 활용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 빈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돌아간다면 네. 뭐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구분해 가면서 저는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일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 기타 야당의 인식이 너무 아니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내 정치용은 욕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여연 선거 승리했습니다. 사실상 개헌선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네. 과반 이상의 압도적 승리예요. 이건 분명히 예측됐던 거고 네. 사실 이 한국과의 이 무역 전쟁을 빌미로 삼지 않았더라도 네. 그런 교두보로 하지 않았더라도 예측되는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공고한 정권적 지지가 있어요. 정권에 대한 지지가 있어요. 네. 이런 단일 목소리가 가능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면전이 선포된 건 사실이에요. 전쟁 상황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네. 판결문을 넘어선 프레임이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경제에 생활을 건 정말 이제 건곤일척의 전쟁을 선포를 한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미일 관계, 미중 관계가 세 판이 짜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기타 우리 야당들이 이런 전체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과연 있는가? 지금으로서는 뭐 특사다, 무슨 해법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조차 정말 아니한 얘기다 싶을 정도로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전면 전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조국 수석님의 이런 강인한 발언들은 사실상 한 목소리로 모아지고 있지 않은 균열을 초래하고 있는 야당 일각이나 네. 일부 언론이 자각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무너져 보이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단도리를 치는 유력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사실상 고육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30초라도 반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초 조금 이따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그럴까요? 이제 예. 의견이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하드론.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반했다. 서울 접근성과 성남 1호선 트램 추진 확정에 확 변했다. 업무 효율에 스타일까지 140m 롬바드 스트리트몰과 혁신 설계의 섹션 오피스, 기숙사, 무상 냉난방 시설까지 퍼펙트. 성남 지식산업센터 센터 M 1600-5949 동원건설산업.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자폐라는 세상에서는 휴대폰 벨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질러도 먼저 안심시켜주세요. 도로의 소음이 전투기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흥분해도 먼저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이해해주세요. 자폐는 작은 소음도 큰 자극으로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조대원 고양정 위원장과 정치 토크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대원 위원장님 반론을 신청하셨어요. 예. 근본적으로 이재정 의원께서는 지금 사실상 전쟁 상태다. 조대원 위원장께서는 아직 전쟁 상태로까지 말하기 힘들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지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네. 사실 일본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일본이 왜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리고 현재 중국이 또 왜 한 100년 안에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네. 결국 다양성의 문제, 그다음에 또 열린 마음, 민주주의 체제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사실 국가 위기 왔을 때 하나로 똘똘 뭉치자 그랬다지면 옛날에 나치즘, 파시즘이 뭐 국민들 거의 90% 이상이 지지하고 했지 않아요. 네. 군국주의도 그랬고. 그런데 네. 그렇게 한 뜻으로 뭉쳐가지고 한 앞에서 이제 권력 잡은 사람이 분위기를 잡아가고 거기에 국민들을 전부 다 몰아가지고 하나의 대우로 할 때 네. 결국은 그 판단을 잘못해가 전쟁에서 완전히 국가 전체가 거덜난 상황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미국이 왜 강하냐면 오바마가 대통령 나올 때 연설할 때 그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는 애국자도 있고 네,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다. 네, 유명한 말로 그 말이 했죠. 참 가슴에 네. 와닿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야당은 야당 역할로 충실하게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걸 이제 결국 권력을 잡고 조직을 갖고 있는 여당이 녹여내 가지고 네. 잘 대응하면 된다. 근데 네. 다른 목소리 내는 걸 가지고 전부 다 이거는 뭐 이렇게 몰아가지고 색깔로 나듯이 몰아버리면 전부 다 겁이 나서 입을 다물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평상시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0349번님, 총각 할만이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하는 거는 경제 전쟁이라 봅니다. 이재정 의원님 의견에 동조하는 그런 문자를 주셨고요. 2149번님,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분열시키는 사람이 파란 집에 있는 분들입니다. 청와대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한편 전개인님,
지금은 여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정부 부처 장관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의견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낼 수 있고 우리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아베 정권에 국민 모두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조국 수석이 워낙 뭐 같은 행동을 해도 조금 튀는 분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주목하는 청와대 그 유력 인사 중에 한 명인데 기본적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개인 이 SNS 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정 의원님 먼저. 뭐 새로운 양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상 네. SNS가 지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한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그렇죠. 만나는 어떤 소통의 방식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SNS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내용과 방향의 문제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조국 수석이 집권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또 다른 분쟁거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네. 발언을 했었더라면 그건 부적절하지 않나. 대통령의 참모진으로서 사실상 정권의 어떤 대국민적 호소에 부응하는 메시지는 모르되 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특히 조국 수석이 그간에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던 또 한 축이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적 요구라는 것은 자명하고 그리고 반동이 거셌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프레임 안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일 문제에 있어서 저는 자유로운 목소리가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그 또 다른 반대의 목소리가 결국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게 만드는 결과론적으로 사실상 일본 내에서도 그런 방식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지 TV가 지난주에 논설위원 말을 빌어서 네. 한국에서 이 경제 갈등, 대일 갈등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문재인 탄핵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네네. 그거는 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현재 일본의 전반적 기류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레짐 체인지, 대한민국 내에 레짐 체인지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고요. 남기종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같은 경우도 아베 정부가 국내 정치 개입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네. 분석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네. 있은 야당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단호함을 보여야 하는 이런 정부 간에 있고 그것들을 단돌이 하기 위한 사실상 정부의 대국민 호소격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어떠세요? 우리 당에서 맨날 홍보가 부족하다. 네.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 네. 그 말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국민 무시한 처사다. 국민들 다 알고 있다. 네. 예, 네. 요즘은요 국민들이 정치인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사실 일본이 지금 저렇게 하고 레짐 체인지 한다 그러는데 네. 그게 넘어갈 우리 국민들입니까? 대통령도 탄핵하고 예전에 지난번 총선 때 보십시오. 국민의당 표 주는 거 보세요. 이 지역에 급조하다 보니까 네. 이 개인 후보들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표가 거의 안 나오고 네. 근데 이 민주당과 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이 거대 정당은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네. 국민의당이 표를 그래 몰아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어쨌든 이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네. 좀 더 냉철해야 된다. 이 먼저 화내고 흥분하는 사람 최고 싸움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조국 수석님 저는 그동안 너무 이 인물도 잘생기시고 말씀도 네. 점잖게 아주 좋게 봤는데 네. 쫄지 말자,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 야, 이거 보면서 제가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약간요. 저는 이분 잘 몰랐거든요. 네네. 예, 인물 잘생긴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예, 좀 이거는 좀 도가 뭐 지나쳤다. 어쨌든 본인이 감당하셔야 될 문제지만 앞으로 정말 큰 꿈을 꾸신다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불안할 거다. 네. 이런 건 제가 아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 지금 다른 두 뜻이 분밖에 안 아니라 계신데. 네. 제가 네. 제가 단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예. 그 사투리화된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단속이란 말을 민주당 의원님이 단돌이 하면 괜찮은데 제가 그때 가오 그랬다고 네. 저 봐라 친일파 아베 쪽발이 당 아니냐. 이거 제 다시 불공정해. 한번 이 국면에서 이런 단어의 사용 네. 제가 때로는 이제 사투리인 줄 알고 또 표준말 논평에 녹아쓰기도 예, 했거든요. 네, 네, 어린 네. 양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기는 이건 대구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네. 실제 논평에 썼습니다. 네. 제 언어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송구함 철저하지 못했어요. 반성합니다. 단속으로 정정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원내대표 간 설전도 한두 번도 아니지만 굉장히 좀 거칠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을 신친일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일본을 위한 엑스맨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좀 그 원내대표로서 좀 심한 말 아닌가요, 이재정 의원님? 평상시 같으면 원내대표는 양자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협상 테이블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유화적인 언어를 쓰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인영 대표님 역시도 사실은 그런 역할을 통해서 본인의 성과를 내고 싶은 개인적 바램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도 너무한 거죠. 사실상 골대를 옮겨가면서 협상 테이블을 끌고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현 국면에서 더 이상 끌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친일이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게 정치권의 공식 용어로 등장하게 된 것도 결국은 대일 결의안 역시도 사실상 오늘 겨우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만이라도 사실상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를 지난주 금요일 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마저 거절했던 자유한국당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이 있는 거죠. 네.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외국과의 이런 실질적 경제 교전 상황에서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5당 회동 때 전희경 대변인 한교안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자극하는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관련된 조항을 넣는데 결사 반대를 끝까지 했습니다. 네. 왜 일본을 자극하면 안 됩니까? 일본에게 모든 칼자루가 있다면 물론 우리도 때로는 맞춰줄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칼자루를 가지고 우리가 양해를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국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친일, 심지어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식의 네. 네티즌들의 이야기가 이 정도 되면 뭐 틀린 얘기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시점입니다. 국회에 있어 보면 정말 사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뭐 네. 쇄국 정책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프레임 되게 잘 만드시는 분인데 지금 뭐 친일 프레임에 들어오셔서 싸우시면 지는 거예요. 쇄국 정책이라는 말을 딱 들고 나온 순간 우리 자유한국당도 마음이 급하시나 네. 통상의 경우처럼 제가 프레임전에서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밀리시는 분들이 아닌데. 제가 조대현 위원장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이재정 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일본을 비난하는 결의안에 대한 이 결의안 자체를 좀 늦춘다던가 시기를 원래 지난주에 통과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회동할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하자 이렇게 촉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마음은 아니지만 빌미를 준 건 사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사실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 네. 야 너희들 다른 총선 전략 짜지 말고 네. 그냥 지역에 와서 그냥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머리 숙이면 네. 지금 원체 여당이 못하니까 뭐 하는 거 손대는 것마다 다 실패하지 않느냐. 네, 잘 네. 못하고 결과가 최악이고 그러니까 제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면 너가 총선 이긴다. 네.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 지도부가 그냥 한마디씩 해가지고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다가 네. 지역에서 열심히 참 사과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위원장들 다 죽이고 있는데 네. 여당도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죽하면 야당 복 있다 그러겠어요. 지금 여당도 뭐 크게 지금 저 잘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번에 어쨌든 하나 이게 자기가 유리한 걸 잡다 보니까 이걸로 네. 끝장을 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야당은 야당으로서 네. 못난 부분이 있으니까 야당한 거 아니겠어요? 정권 뺏기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현재 지지율에 다 녹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걸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 또 우리 당 내부의 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다 네.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네. 단지 뭐 용기가 없고 총선 국면이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목 내놓은 사람 아니면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도 우리 지도부들 모여가지고 위원장들하고 뭐 저기 밥을 먹었어요. 네. 황 대표도 오셨고. 근데 거기서도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기에 뭐 지도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뒤에 앉아 있는 위원장들은 아이고 우리 저 가버려 지금 20% 지고 있는데 네. 우리 조 위원장 정도 한 10% 하나 붙여주면 조 위원장은 개인기로 10% 따라가겠지만 네. 우린 다 죽어. 수도권에 과연 몇 석 먹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대로 가면 이긴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 지도부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간의 괴리감이 상당히 있는 크죠. 것 같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여당은 야당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걸 뭐 잡고 네. 뭐 이렇게 공격하지 말고 그냥 그런 의견도 녹여서 어쨌든 이제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 삶 편안하도록 이끌어 가시면 뭐 이미 그 정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지 우리하고 자꾸 정쟁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문수 지사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7919번님 문자도 와 있습니다. 예. 친일을 해야 한다니 일제시대 직후 때 친일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위 지도자란 정치인들의 인식이란 점점점 이런 문자 주셨는데 김문수 전 지사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지금 일제시대도 아닌데 웬 항일 죽창 투쟁을 선동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토착 빨갱이를 몰아내야 된다. 참 그 제가 입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제가 짧게 네,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예, 예. 그러게요. 우리 자유한국당 참 프레임 전 잘하시는 분인데 방금 김문수 전 지사. 전 지사님도 그 토착발갱이라는 얘기가 결국 토착외구라는 소위 자유한국당을 비난할 때 쓰는 네티즌들의 용어를 옮긴 건데요. 네. 이러면 프레임 안에서 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이 본인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휘둘리면서 다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당으로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 충분히 공감하고 네. 사실상 뭐 하루 이틀 지적해온 문제 아니죠. 우리 네. 이런 이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궁극적인 이제 국내 조달 또는 포트폴리오적 조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귀닫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경험을 통해서 네. 우리는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도 함축해서 들고요. 묵묵하게 여당이 챙겨야 될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정 지지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가 아니라 국정 지지도가 높다는 얘기는 의회 문턱에 막힌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지해주고 그대로 의회 역시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지지도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짧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월 임시국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습니다. 추경은 이제 포기한 겁니까, 여당에서? 추경을 포기하다니요. 사실상 추경의 네. 중요성에 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네. 5당 회동에서 6차례, 7차례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 이전에 빨리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 안들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추경을 포기한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이인영 그런 원내대표가 안들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추경을 하겠다는 고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추경의 네. 필요성을 더더욱 설득하고 국민적 공감대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고요. 자유한국당 역시도 관련 현안에 뭐 자유한국당 그 우리 원내 의원님들도 유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정말 꼼꼼하게 살펴주시되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대호 위원장님, 그 지금 뭐 국회 안에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한국당에서 다른 거 모르겠고 추경, 정말 급한 추경하고 뭐 최소한 비쟁점 법안 이런 것들은 좀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아닌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래도요. 제가 그 네. 바깥에서 들은 얘기를 한번 드리면 네, 네. 사실은 저기 정치권의 많은 원로들이나 또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번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회의원 수준이 제일 낮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새로운 사람은 물갈이해서 네. 좀 바뀌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네. 사실은 예전에 저도 15년 동안 정도 이 바닥에 있었는데 네. 앞에 싸우더라도 뒤에 살끈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밀고 당기고 좀 하더라도 하나 양보해주고 또 하나 받고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그때는 여당이 야당한테 그래도 조금씩은 양보를 하고 뭐 저기 뭐 밑에 동생이 또 막 떼쓰고 들어놓으면 네, 네. 그걸 때려가지고 밟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달래야지. 네,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정치력들이 협상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1분 있어요. 어떻게 네. 답변하시겠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고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다가도 다 조용해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니?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진짜 꼴대를 옮기는 그 협상장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져 버린 현상. 네. 그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답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정용수님, 조대원 위원장님 보수의 아이콘이 되길 바랍니다. 네, 김재봉님, 조대원 같은 분을 한국당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응원의 문자 주셨고요. 미니로 이다수님, 이재정 의원님 스트레이트 사이다 발언 정말 잘하시네요. 대본 있는 거 아니죠? 대단하십니다. 안덕수님도 역시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나중에 이 인기 많은 분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충분치 않았지만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 위원장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조대원 고양정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